저는 딸만 셋인 집에서 자랐으며 막내라도 아들이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아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의 입에서요. 아버지는 적적하셨던 거겠죠. 목욕탕 같이 갈 자식도 없고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딸 셋 다 엄마 편을 드니까요. 아버지가 워낙 가정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그랬던 거였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아들 귀한 줄만 아는 사상 가진 사람들이 너무 싫었는데 저의 시어머니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외국계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외동아들 남편을 만나 딱 1년 신혼생활을 즐기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의 고통이 다 시부모님과 합가하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남편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지나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도 대단하시다는 것도요.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전하니 아들 아니면 지우라고 하시더군요. 그걸 듣고 남편이 펄쩍 날뛰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며느리가 엄마 손주 가졌다는데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라고 따지니 옆집을 봐봐라. 난 옆집 아줌마만 보면 참 딱해. 그 집 손녀만 둘이고 며느리가 아들 하나 못 낳으니 아줌마가 낙이 없다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딸만 셋인 딸부잣집에서 자란 저는 그런 말들이 상처였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나름 잘 해주셨고 성격 자체는 나쁘지 않으셔서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아이를 가지고 몇 개월 뒤 병원에서 옷은 공주 옷으로 준비하셔야겠네요. 라고 하길래 저희 아이가 딸인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주먹을 부르르 떨만한 말들을 뱉으시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저랑 어머님 먹으려고 한우를 사온 적이 있어요. 남편 출근 후 혼자 몰래 구워 드시고 계시길래 어머님, 그 고기 남편이 어머니랑 저랑 같이 먹으라고 사온 건데 라고 하니 딸 가진 너는 고기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저를 보고 네가 딸을 가져서 그런지 내가 자꾸 죽는 꿈만 꾼다. 설마 이게 태몽인 거 아니니? 네 뱃속에 그 딸내미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재수없게 딸밖에 못 낳는 집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우리 집 대 끊어놓게 생겼네. 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잖아요. 화 한 번 안 내고 그냥 다 들어드렸죠. 또 영업일 힘든 남편에게 괜히 스트레스를 얹어주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도 웬만하면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삼켰습니다. 분만 일이 다가오길래 어머님께 아이를 낳고 일주일 친정에 가 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아들은 한 달이고 딸은 이틀이라고 하시길래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낳느라고 고생했으면 한 달 쉬라고 했을 텐데 계집년은 이틀만 쉬다가 오라는 소리다. 너네 엄마 힘든데 딸 낳은 게 모자란 일이라고 친정에 가니? 그냥 집에 있어. 라고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몸도 붓고 힘든데 저런 소리를 하시니 저도 열이 받아 어머님은 여자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남동생하고 그렇게 차별받으셨다면서요? 왜 본인 스스로 여자를 무시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디 남녀 구분하는 세상이에요? 욱해서 소리 질렀더니 제 뺨을 때리면서 어디 싸가지 없이 시어머니한테 대드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날 남편에게 바로 이야기하고 분가하자고 해야겠다 다짐했네요. 그런데 그날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나서 부쩍 접대를 이유로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만삭이 된 이후로는 아예 아침에 들어오는 일도 잦았고요. 종종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여자의 유감으로 바람을 피우고 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도 남편에게 문자로 어디냐 빨리 들어올 수 없냐 연락을 했더니 접대 중이라 아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외국계 제약회사는 접대도 적고 칼퇴근을 한다던데 왜 우리 남편은 이리도 접대도 많고 야근과 술자리가 많은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새벽 5시쯤 기어 들어와서는 술에 절어서 자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씻고 출근하려고 하는 남편 붙잡고 전날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분가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남편은 알겠다고 본인이 엄마 대신 사과한다며 출산 후에 꼭 분가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찌어찌 출산일이 되어 딸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딸아이를 보시자마자 한숨을 푹 쉬고는 그래, 둘째라도 아들이면 되지. 근데 아들을 낳을지 모르겠다 하며 제 속을 긁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도 당신이 뭘 잘못하셨는지 모르시더군요. 그래, 딸 가진 게 죄이긴 하지만 그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며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으면 된다. 라고 나름 위로를 해주셨죠.
남편은 엄마도 서운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여보,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가 우리 딸 앞에서 아들 타령하실까봐 난 너무 겁나.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싫어. 라고 제가 울면서 말하니 남편이 알겠다고 꼭 본인이 설득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바쁘다는 이유로 남편이 출산 전 제 옆에 있어주지 못할까봐 내심 걱정 많이 했는데 회사에서 배려해준 덕분에 다행히 남편은 제가 출산하는 동안 제 곁을 지킬 수 있었어요. 또 저를 위로해준다고 조리원에서 나온 후 제가 친정에 있는 일주일간 남편 또한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며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랑 함께 친정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내가 엄마한테 우리 분가하겠다고 말할게. 잘 설득하고 오늘 밤에 다시 올게. 라고 말하고는 다시 본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오겠다는 남편이 그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쩐지 이번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죠. 다음날 남편은 전화 온 줄 모르고 피곤해서 일찍 잤다고 하더군요. 원래 잠귀가 어두운 남편이라 그날은 그 말을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본인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본가에서 계속 지내는 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틀 후에는 저녁부터 전화가 되지 않다가 그 다음날 저녁에 연락이 되었어요. 지금 어디냐 뭐하냐 했더니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느낌으로는 분명 술에 약간 취한 목소리였는데 끝까지 일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오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원래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 아닌데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그러면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전화한다고 하고는 새벽 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본가에 가서 잔다고 하길래 뭔가 촉이 이상해서 제가 있는 친정에 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남편 직장에서 시댁이나 친정이나 거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본가에서 잔다는 겁니다.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초저녁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통화 중에 남편의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러고는 그 후로 다음날 아침까지 통화가 안 됐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불안하고 의심이 컸지만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 없는 동안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술만 먹었을 거야. 나한테 미안해서 전화 안 받는 걸 거야.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술에 취해 집에 와서 뻗어 자더라도 출근을 할 테니 아침에 열심히 시댁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아무도 없는지 전화를 받지를 않더군요. 마치 비어있는 집처럼 말이죠. 그리고 낮에 전화가 온 남편은 회사 직원 집에 상이 나서 상갓집에서 잤다고 하더군요. 뜬금없이 웬 상갓집이고 거짓말인 게 너무 뻔한데 끝까지 우기더군요. 어이없었지만 너무 당당하게 우기길래 알겠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술 먹고 통화 안 되는 거 제가 너무 싫어해서 그것만 하지 말아달라고 결혼 전부터 그렇게 많이 다퉜는데 직원 상갓집을 배터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락을 안 하고 갔다는 게 말이 안 됐어요. 분명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친정에 있는 동안 산후조리는커녕 악몽에 시달렸어요. 예쁜 아가를 보며 힘을 내야 했지만 남편이 하필 이럴 때 이런다는 게 너무 서운하고 화도 나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도 남편에게 오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편은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여차 한 달가량의 산후조리 아닌 산후조리를 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해서 일찍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자. 모르는 게 약이다. 알려고 들지 말자. 오는 내내 저를 포장하고 달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기로 마음을 굳게 잡고 왔죠. 그렇게 다 잡은 마음으로 남편에게 시큰둥하게 굴며 며칠을 보냈어요. 남편이 잠들면 아기 모유 먹이는 시간에 혼자 몰래 눈물 짓는 날들이었습니다. 어떨 땐 참기 어려워 수유할 모유를 미리 받아놓고는 맥주를 한두 잔 마시기도 하고 그저 숨죽여 우는 걸로 속을 달래며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풀린 줄 알았나 봅니다. 어느 날 밤 9시쯤 전화가 와서 자기 너무 피곤하다고 시댁으로 오지 않고 자기 혼자 회사 근처 모텔에서 그냥 자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이런저런 속상한 거 꾹 참고 덮고 간신히 마음 정리하고 살고 있던 저였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운전하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말이죠. 혹시 술 마시려고 그러는 거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다고 그냥 자고 싶다고
아기가 옆에 있으면 신경 쓰여서 못 자니까 오늘만은 그냥 혼자 방 잡아서 자면 안 되냐고 했어요. 아무래도 그 상태로 억지로 오게 하면 시댁에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로 다투게 될 것 같아 그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내일 얘기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 라고 하고 끊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는 오지 않았고 제 불안한 예감은 적중한 듯 했어요. 새벽 1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새벽 2시까지 끙끙 앓았어요. 방에서 혼자 아이하고 누워있는데 잠은커녕 눈물만 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미친 척하고 어머님께 아이가 계속 울어서 집 근처에 드라이브를 좀 하고 오겠다고 둘러댔죠. 실제로 제 딸은 차에 타면 울다가도 금방 잘 자거든요. 새벽 2시를 넘기고 우는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제 차를 몰아 집 근처에 있는 모든 모텔들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하더군요. 눈물이 계속 났어요. 너무너무 서럽고 우는 아기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미어졌어요. 새벽 3시쯤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 모텔 이름 말하라고, 아이랑 같이 나왔다니까 왜 그러냐고 짜증을 잔뜩 내길래 당장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한 모텔방에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 얼굴을 보니 술이 잔뜩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노려보니까 왜 자기는 혼자서 방 잡아 좀 쉬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누워있던 모텔 침대를 살펴보니 갈색 머리카락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 머리카락 누구 거냐고 따져 물으니 오히려 저를 정신병 걸린 사람 취급을 하면서 바로 전에 이 방에서 묵었던 사람 것인가 보지. 이 모텔 청소부가 제대로 청소하는 걸 왜 나한테 지랄이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날 정말 미친 듯이 우는 아이 옆에서 싸웠네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어떤 여자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모텔에서 혼자 잔다고 하고 또 그 모텔방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남편은 본인은 억울하고 잘못한 거 없다고 큰소리 치더라고요. 이 사람과는 도저히 못 산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하자고,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했더니 남편 또한 그러자고 본인이 바라던 바라고 했습니다. 그날 다시 운전해서 시댁으로 돌아오는데 맥이 빠질 정도로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 어디 다녀오냐고 하시길래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렇게 된 거 너네 그만 같이 살고 이혼하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시는 듯이 말이죠. 그러더니 내일 당장 짐 싸들고 딸년 데리고 친정 가라고 바로 도장 찍고 헤어지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 듣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여자의 유감으로 내가 뭔가 이 모자에게 속고 있다는 느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이 오면 조금 더 대화해 보겠다고 했어요. 아직 우리 딸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냐고, 우리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분가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우선 분가부터 하고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혼하겠다는 말도 했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너네가 언제 분가한다고 했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어머님한테 분가한다는 말 한 적 없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무슨 말이냐고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데 진심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그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당장 내일 짐 안 빼면 본인이 지금 다 빼서 내쫓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들도 못 낳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를 다 끊어놓으려고 작정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대로 쫓겨나기는 너무 억울해서 알겠습니다 어머님. 대신 내일 남편이랑 하루 이야기하고 내일 모레 나가도록 할게요. 라고 말하고 주무시라고 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내일 집에 와 어떻게 정리할지 제대로 대화하고 도장 찍고 끝내자 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밤새 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서글프고 화가 치밀어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저녁 7시쯤 시댁에 와서는 저를 차갑게 보고서는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주방에 들어가신 사이 남편이 벗어놓은 바지 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 패턴은 이미 곁눈질로 여러 번 봐서 알고 있었기에 쉽게 핸드폰을 열었죠. 핸드폰에 최근에 여러 번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여자 이름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런 여자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중에 누가 내 남자 여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요. 문자 내역을 보니 처음 전화가 꺼져 있던 날 밤 새벽 2시쯤에 어떤 번호로 연락을 바란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번호로 발신자 표시 금지로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받네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만큼 뛰어서 숨도 쉬기 힘들어지더군요. 급하게 그 전화번호를 제 전화기에 저장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남편의 전화를 더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그 여자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동안 통화 내역을 쭉 올려보았는데 그전 내역들이 모두 삭제가 된 상태라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단지 즐기기 위해 단란주점 같은 곳에서 만난 여자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만나는 깊은 연인 사이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우선 남편이 씻고 나왔고 셋이 앉아있는 와중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분가한다는 말 왜 어머님한테 안 했어? 어머님 설득하러 집에 간다고 했던 날 도대체 뭐 한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미안해. 그런데 나 이 집에서 못 나가. 엄마 혼자 외롭게 사시는데 어떻게 나가? 나 사실 네가 분가하자는 말 꺼냈을 때 정이 뚝 떨어졌어. 네가 그렇게 우리 엄마랑 사는 것이 싫고 나 못 믿으면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옆에서 그래라, 딸녀는 네가 알아서 키우고 나가라. 라고 하셨고요. 난 이혼 못한다고 이혼 못해준다고 하니 두 모자가 난리가 나서는 저와 딸의 짐을 빼서 현관 앞에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고 못 이기는 척 아이와 함께 짐들을 가지고 차에 타서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장해 놓았던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시 그 여자가 받길래 제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이 남자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어디서 만났냐? 유부남인 건 아냐? 이제 막 태어난 딸아이 아빠인 거 아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놀랐는지 한동안 아무 말 없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있는 줄 몰랐다고, 결혼 후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들었다고, 시어머니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날짜도 잡았다고 했습니다. 여자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만날 수 있냐, 다음날 시간 좀 내달라고 했어요. 점심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그 여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였고 긴 갈색 머리에 참한 얼굴, 딱 남자들이나 어른들이 좋아하게 생겼더군요. 언제 소개를 받았고 언제부터 만났냐고 물으니 몇 개월 됐다면서 소개받은 날짜를 알려주는데 제가 딸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본인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고요. 성별까지 알 정도로 임신한 지 꽤 됐고 남자 쪽에서 결혼 날짜를 미뤄서 본인도 왜 그런지 궁금하고 답답했는데 이제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울면서 헤어져 주면 안 되냐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들을 모두 녹음하고 바로 변호사에게 찾아갔어요. 변호사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니 녹음 내용으로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대화를 유도해 녹음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남편의 블랙박스를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또한 제 차의 여분키를 가지고 있었고 저도 남편 차의 여분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아이를 엄마에게 맡긴 후 시댁에 가서 남편 차 블랙박스에 있는 칩을 빼서 집에 왔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칩을 빼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로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는데 이 남자가 만나는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또 모텔방만 간 게 아니더군요. 어떤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곳이 어디인가 싶어서 바로 다시 남편 차에 가서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를 검색해보니 그 빌라로 보이는 주소가 보이더군요. 그 주소를 저장해서 제 차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후 가봤더니 블랙박스에서 봤던 그곳이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총각인 척하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선 아이를 임신했다는 남편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모텔뿐만 아니라 빌라를 내 남편이 들락거렸다.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물으니 그 여자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저에게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진정하라고 한 후 다시 그 여자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로 가서 만나서 영상 캡처 본 몇 개를 보여준 후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 빌라 들어가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 번 있고 이 남자가 혼자 사는 곳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그 집 비밀번호 알고 있냐고 하니 모른다고 항상 지문인식으로 문을 열어서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 여자에게 집 주소를 정확하게 물어본 후 다시 그 빌라로 가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연 후 내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곳저곳에 설치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느라 꽤나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없던 카메라가 생겨서 의심을 할까봐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 빌라로 다른 여자를 또 데려오겠지 싶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카메라 화면을 봤는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도 그 빌라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알람이 떠서 CCTV를 봤더니 그 남자가 이것저것 짐을 싸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가 함께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둘의 대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둘의 대화 덕분에 상황이 정리가 될 정도였다고 할까요?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지금 임신했다는 여자가 총 3명이나 돼. 그 중에 아들을 가졌다는 여자가 2명이나 되고 이러다가 다 애 낳고 나한테 양육비라도 청구하면 나 개털되는 거 한순간이야. 지금 우리 와이프도 혹시나 눈치채고 이혼소송 걸면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불편하고 불안해. 얘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서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게 뭐가 있어? 우선 그 딸 가졌다는 년 내가 만나서 당장 지우라고 할게. 너 개털이라고 우리 집 망했다고 내가 말하면 자기가 안 지우고 별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아들 가졌다는 그 간호조무사 하는 걔는 집안이 너무 형편없더라. 걔한테 내가 보약 하나 보낼게. 매일 잘 먹으라고 해라. 그 약이 아기 떼는데 그만이라고 하니까 꾸준히 먹다 보면 알아서 떼질 거다. 너무 걱정 말아라. 알겠어. 엄마만 믿을게. 그래, 그러니까 연기나 제대로 해. 괜히 들켜서 소송당하거나 하면 다 물거품 되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이 대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바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그 여자에게 보내줬더니 그 여자가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보약 하나 보낼 테니 잘 먹으라고 연락이 왔다고, 너무 소름 돋고 무섭다고 가만 안 둘 거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그 남자를 혼인빈자 사기죄로 시어머니를 살인교사로 고소를 할 생각이었고 저 또한 경찰에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 전에 변호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는 게 좋겠다 싶어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남자를 혼인빈자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쉽지가 않을 거고 저는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피해보상소송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 후로 소송을 시작했고 4개월이 넘는 법정 싸움 중 그 남자가 만났던 여자가 10명이 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네요. 그리고 그 남자의 여자들 중 임신한 여자들 모두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 했고 결국 남자는 제 아이를 포함한 내 아이의 양육비를 평생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악몽 같은 일이네요. 아들이 뭐라고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누가 뭐래도 우리 딸 정말 열심히 잘 키울 겁니다. 어떤 남자들보다 멋지게 자랄 수 있게 사랑 많이 줄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